자,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여러분 세대 때는 그게 교육과정에 빠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름이 사실은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개념을 설명합시다. 자, 대표값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대표값. 어떤 자료, 우리는 지금 통계를 다루는데, 그치?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란 말이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2학년이 될 텐데, 그치? 2학년 1반, 2학년 2반이 있다고 치자. 선생님 물어보는 거야. 야, 2학년 1반과 2학년 2반 중에서 어느 반이 수학을 더 잘하냐? 라고 물어본다고.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이 이러는가? 1반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지? 했더니, 1반이 평균 점수가 좀 더 높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반과 2반의 수학 성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의 수학 성적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어떤 학생이 뭘 이야기한 거냐? 평균을 이야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 평균도 그 그룹의 그 데이터의 그치? 특징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어떤 학생이 2반이 더 잘해요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어. 왜지? 했더니 2반에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치? 왜지? 이제 1반 1등은 수학 90점밖에 안 되니 2반에 100점이 무려 3명이나 돼요. 오. 그 얼뜻 보면 2반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그치? 또 어떤 학생이 아니에요. 1반이 더 잘해요. 또 그래. 왜? 했더니 1반을 봤을 때 1반 1등부터 꼴등까지 인원을 봤을 때 그 반의 가운데 있는 학생의 성적이 2반 성적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표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평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평균은 어떤 평균이죠? 산술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중앙값을 이야기할 수 있다. 중앙값. 중앙값은 뭐냐면은 그치? 만약에 30명, 31명씩 31명의 학생이 있는데 반에서 그치? 1등부터 2등까지 쭉 31등까지 성적을 쫙 써놔. 얘 100점. 그치? 얘는 10점. 그치? 쭉 써놨더니 가운데 있는 학생이 몇 등이냐 이거. 31명의 학생 중에서 가운데 몇 등이야? 정 가운데 16등이잖아. 그치? 16등인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걔 성적이 50점 나왔대. 그치? 이 가운데, 이 데이터의 가운데 있는 성적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만약에 30명인 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가운데 값을 뭘로 잡아야 되냐? 15등으로 해야 돼? 16? 15? 자, 이렇게 30명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15등인 학생과 16등인 학생을 2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중앙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채빈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채빈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생 빈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봤더니 뭐 100점이 1명이야. 1명. 90점이 2명. 쭉 갔더니 60점이 무려 6명이나 되더래. 나머지 5명, 4명, 3명, 1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수 중에서 가장 동점자가 많은 이 점수 있잖아. 이걸 우리는 채빈값이라고 해. 채빈값이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 있는 표현 아니겠어? 아니 각 반에 좀 특출난 놈이라 그치? 지질이 못난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전체적인 평균을 이야기했을 때 평균보다도 너무 잘하는 애 그치? 우연찮고 그치? 그러니까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점수를 우리는 채빈값이라고 하는데 채빈값이 2개일 수도 있지. 여기도 6명인데 저기 30점도 6명이래. 그럴 때는 채빈값도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표값에서 보통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쓸 수 있는데 그치?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평균이 되겠다. 그치? 평균. 자, 두 번째 산포도가 나온다. 근데 저기 표에 시옷 들어가네요. 그치? 나 쓸려다가 말았는데 그치? 그럼 너무 길쭉해져서 그치? 사이시옷인가?
어떨 때는 시옷이 붙고 어떨 때는 안 붙지. 그 무슨 차이야? 음절과 음절이 각각의 그치,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붙어버리면 사이시옷이 붙는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면 중간값 할 때는 그치? 중간? 이 니은 때문에 안 들어가나? 중간이 그치? 중간?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중앙? 그치?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는 표현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 나는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아무튼 산포도라는 것은 먹는 포도가 아니고 산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뜻이야. 산포라는 것은 어떤 자료의 흩어짐 정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아, 이게 뭐라고 혹시? 자료의 흩어짐. 나타내는 혹시 도표. 혹은 혹시 무슨 수치 또는 혹시 수치를 뜻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혹시 산포도로서는 편차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얘네들이 있대.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편차는 뭐냐면은 반평균이 60점이었대. 반평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70점 맞았어. 70점. 그치? 얘는 평균과의 편차가 얼마냐라고 하면 그치? 70 빼기 60을 해서 얘는 플러스 10점이 되는 거고 어떤 학생은 50점을 받을 수 있잖아. 그치? 얘도 편차는 10인데 그치? 어떤 10이죠? 50 빼기 60을 했더니 그치? 마이너스 10점이죠. 그럼 애들이 놀리지. 야, 너 때문에 네가 반평균 갉아먹었잖아. 그러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여기 말고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자, 아무튼 편차가 되는데 이 편차는 각각의 독립적인 그 값들의 평균과의 차이만 표현할 수 있는데 편차를 다 더해버리면은 뭐가 나올까? 0이 나옵니다. 평균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 그치? 편차. 그치? 그러잖아. 평균이 정확하게 가운데서 만약에 90점, 80점, 70점 있으면 평균이 얼마가 나와? 80점 나오지. 그치? 그럼 편차의 합은 얼마가 나오겠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체에 그치? 흩어짐 정도를 나타내기는 편차는 부적절하겠죠. 모든 반의 편차는 다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도입한 게 뭐가 된다? 그치? 분산이 되겠다. 분산. 그치?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곧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적었죠? 자, 두 번째 평균이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산술 평균이 되겠죠. 자, 평균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치? 에버리지가 있어, 에버리지. 대학교 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치? 여러분, 골프할 때 평균 에버리지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그치? 당구, 그치? 에버리지. 근데 수학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수학에서는 평균은 뭐냐? 그치? M을 쓴다, M. 뭐냐? 그치? 민 밸류라고. 이 민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치? 뭐, 자동사, 타동사로 뜻하다, 의미하다도 있죠. 그치? 형용사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형용사로. 야비한 이런 뜻이 있어. 그치? 그리고 또 형용사로 보면 중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또 뭐가 되죠? 이게? 그치? 여기다 복수, S 붙이면 분화복수로 뭐가 되냐? means. 방법, 수단, 이런 게 되지. 그리고 저 단어를 보면은 저 아래 한 6번 정도에, 그치? 명사로서 평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평균. 지울게. 자, 근데 평균을 계산할 텐데, 우리가 이제 도수분포표, 확률분포표, 도수분포표. 중학교 때, 그치? 안 배웠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웠냐? 중학교 때? 그래.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웠겠네? 도수분포표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세로로. 이거 언제 배웠지? 아무튼, 그치? 언젠가 배웠겠죠. 그치?
자, 뭐냐면 별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제 별량이랍니다. 아우, 배고픈데? 괜히 점심 안 먹었다. 문제 만들어야지. 도수가 되겠다. 도수가 뭐야, 도수? 도수는 영어로 무슨 뜻일까? 영어로는 그치? 프리퀀시야, 프리퀀시, 그치? 뭐지? 빈도야, 빈도, 그치? 발생 빈도. 자, 예를 들면 이제 수학 점수를 이야기할 때 x1이라는 점수가 있겠고, x2라는 점수, 그치? x3이라는 점수, 그치? 방방방, 그치? xn이라는 점수가 있겠고, 이 점수를 받은 학생이, 그치? 있겠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f1명이라고 치자. f2명, 그치? f3명, 방방방방방, fn명. 그럼 이 전체 도수를 다 좋아하는 놈을 우리 라지엔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그마 기호를 배웠으니까, 그죠? 시그마 i를 보통 쓴다.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fi의 총합은 얼마다? 라지엔 이런 식이 나오겠죠. 두 번째 총점은 어떻게 나오겠어? 총점. 각각의 모든 점수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치? 이 점수 받은 학생이 요만큼 있으니까 이 점수 곱하기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야 되는 건 총점은 이렇게 나오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치? xi 곱하기 fi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그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총점을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세 번째, 그치? 평균 m은 말이야. m을 평균이라고 써 이제. 그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치? xi, fi 이를, 그치? i는 1부터 n까지, 그치? fi 이렇게 써도 되고, 요놈이 하나의 상수값으로 고정됐으니까, 그죠? i는 1부터 n까지, 그치? xi, fi를 뭘로 나눠준다? 그치? 라지엔으로 나눈 값이 뭐가 된다?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도수분포표에서 계산을 해봤다고. 되겠습니까? 평균 이렇게 계산하면 돼. 두 번째 이제, 그치? 세 번째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합시다.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각각의 점수들이 x1, x2, x3 얘네들이, 그치? 편차들이 있잖아. 편차들을 단순하게 다 더하면 뭐가 되지? 0이 돼버리겠죠, 그치? 그래서 단순하게 더해서는 0이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반 있잖아, 어떤 반. A반은 2학년 1반은 이렇대. 두 개의 그룹이 있어.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반에는 말이야, 3명의 학생들이 모두 80, 80, 80, 80 맞았어. 그럼 반평균 얼마야? 80점. 그 다음에 이 반에는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맞았대. 반평균 얼마야? 여전히 80점이죠. 똑같지? 그런데, 선생님이 보는 거야. 야,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그치? 학생들이 고루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어느 반의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고르다. A반이냐, B반이냐? 여러분들이 볼 때는. 80, 80, 80 받으니까 90, 80, 70 받은 반이 있대. 그럼 어떤 반의 성적이 더 고른 거냐? 80, 70, 그러니까 90, 80, 70 반? 고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국어의 차이인데 고르다라는 게 뭐냐면은 골고루 있다는 뜻이 아니고 고르다라는 것은 비슷비슷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반이 고른 거지, 성적이. 그치?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수치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수치상으로. 아니, 얘네는 다 똑같은데요? 그치? 얘네는 편차가 커요. 그죠? 근데 편차의 총합은 둘 다 뭐야? 0이잖아. 다시 말해서 기복이 있지. 그치? 기복이 있고 얘네들은 그치? 한결같지. 그러니까 평균 중심의 점수들이 다 물려 있는 거야. 평균 중심의 점수가 다 뭉쳐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성적이 고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고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을에, 그치?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은, 고속도로 보면은, 그치? 거기 벼가 막 이렇게 출렁이잖아. 근데 벼 높이가 한결같이 다 비슷하지. 이럴 때 어른들이, 저 벼가 참 고르게 잘 자랐네, 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고르다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분산은 영어로는, 그치? V를 쓰는데, 왜 영어로, 그치? 이게 무슨 뜻이야? 베어리언스, 그치? 베어리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는 알지?
변하다, 다양하다 이런 뜻이야. 그치? 자타 다 나올 거야. 그치?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가 뭐냐? 베어리어스 이런 게 있겠지. 좀 아는데? 맨날 요 단어만 외우지 말고 요 단어는 중딩 단어잖아. 애인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이 녀석의 명사형으로 베어리언스가 나온 겁니다. 그치? 다양한 그치? 변화를 물어보는 거죠. 분산이 되겠다. 자, 이 분산을 이제 V라고 쓰는데 V는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의 편차들 있잖아. 예를 들면 X1 점수 빼기 M 요게 편차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점수를 받은 학생이 F1명이 있으니까 편차가 요만큼 나올 거 아니야. X2 빼기 M F2 그치? 방방방 XN 빼기 M 곱하기 FN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이거 뭐가 나오지? 0이 나오겠지. 0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음수였던 놈들도 다 양수로 바뀌어서 그치? 상세가 안 되죠. 그래서 혹시 2반과 2반에서는 2반의 값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너무 크지? 얘를 뭘로 나눠준다고? 전체 도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치?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 빼기 m의 제곱의 fi를 라지 n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다. 그런데 말이야, 요 놈을 전개를 해봤더니 라지 n은 앞으로 빼내겠고, 그치? 요 놈을 전개하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xi 플러스 m의 제곱에 그치? fi 이렇게 나오거든. 요 놈을 다시 전개를 하면은 xi의 제곱에 fi가 나오겠고, 그치? 그치? 라지 n분의 2의 그치? m의 시그마 그치?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 fi가 나오겠고, 그치? 라지 n분의 m의 제곱에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fi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계산을 했더니 근데 라지 n분의 요 값이 뭐였지? 저기서 m이잖아. m 얘가 m이야. 그럼 요 놈은 뭐였지? 라지 n분의 n은 뭐죠? 1이라고. 이게 전체 도수잖아. 그치? 따라서 분산을 다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그치? 빼기 그치? m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는 마이너스 2m의 제곱. 내가 뭐 잘못했냐?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헷갈렸네. 이건 무슨 말이야? 분산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야? 요거는 뭐냐? 요건 뭘로 해석하냐? 각각의 별량들의 그치? 제곱한 평균이지 이게. 그치? 얘는 뭐지? 평균의 제곱이라고. 분산은 그치? 별량의 제곱들의 그치? 세 평균이 빼기 뭐라고? 그치? 평균의 제곱을 계산한 게 분산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는 그치? 표준 편차로는 영어로는 얘는 뭐냐면 그치? 스탠다드. 그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치? 이건 그렇고 그치? 수학적 기호로는 그치? 이렇게 U자 비슷한 시그마 기호를 쓰겠다. 이러면 시그마야 시그마. 그럼 분산은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뭐냐면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야. 알겠어? 왜 여기서 제곱했잖아. 그치? 나중에 제곱 한번 벗겨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대. 그럼 여러분 분산값이 크면은 어떻다는 거야? 그러지. 자료의 값이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야. 평균에서 많이 흩어져 있다고. 분산값이 작을수록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책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데이터를 주고 이거 계산하는 게 나오겠지, 그치? 뭐 보기 문제들, 그치? 풀기 싫은데 여러분들 풀면 되겠지? 자, 보통 이제
필수예제 154페이지, 155페이지 보면은 필수예제처럼 이렇게 점수가 구간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 구간의 가운데 값을 계급 값 x로 쓰겠죠. 별량으로. 그지? 예를 들면은 처음에 50점과 60점 사이가 한 명이래. 얘는 55점이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60점과 70점 사이면 65점이 9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값의 평균과 표준표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한번 해봐. 9-1번. 내가 풀긴 싫다.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몽땅 다 계산하래. 그치? 그럼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 말고 평균과 분산만 계산합시다. 평균과 분산. 자, 다 됐죠? 근데 오늘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뭐 선생님이 모든 필수 문제를 다 풀어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개념 딱 듣고 아,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확률 분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우리 그 중학교 때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배웠죠. 도수 분포표 말고. 상대도수 분포표는 전체 도수를 나눠준 값이지. 그래서 만약에 전체 40명인데 4명이야. 그럼 0.1로 계산했던 거죠. 그 상대도수 분포표가 사실은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게. 아니, 도대체 왜 그게 확률이지? 아니, 이게 방금 우리가 이제 평균과 분산을 배웠는데 이게 확률이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지. 그 관련성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게 쭉 나왔는데 다 필요 없어. 여기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표 중에서 확률 분포표라는 것이 있어. 그치? 확률 분포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잖아. 우리가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다 같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2개를 던진다고 치자. 그랬을 때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치면 확률 변수가 2가 될 확률은 그치? 36분의 1이죠. 1,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이 될 확률은 그치? 1,2나 2,1이나 그치? 36분의 2 이런 식이죠. 이때는 확률 변수마다 확률 값이 달라지겠죠. 뭐 확률 변수 값이 달라지든 같든 간에 모든 확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확률 값들을 여기다 쓰고 그 각각의 확률들을 다 표현한 거야. X.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합이라고 하면 얘는 2, 그치? 3일 때의 확률 쭉 최대 얼마까지 나오냐? 두 눈의 합이. 12까지 있겠지, 그치? 12까지. 그죠?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본 거죠. 요놈은 얼마다? 36분의 1이고 얘는 36분의 2고 쭉 가다가 12가 나오려면 얼마지? 6,6이 나와야 되겠죠. 얘도 3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P라고 씁시다. 그치? 확률. 근데 이 각각의 확률이니까 PX라고 보통 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확률을 다 담으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 이렇게 쓴다고. 이런 식의 그치? 각각의 확률 변수들, 얘네들이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변수고 그놈의 확률이랑 같이 연결시켜 놓은 요 표를 뭐라 한다? 확률 분포표가 되겠다. 그럼 확률 분포표에서 나타나는 확률의 특징이 뭐냐? 그럼 첫 번째, 그치? PI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요런 놈들이. 요게 P1, P2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그치? PI는 항상 어떨까? 0과 1 사이에 존재하겠지. 그죠?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그죠? i는 1부터 n까지. PI의 총합은 뭐가 된다? 1을 만들겠죠. 그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거라고, 확률들이.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확률 분포표래. 그럼 이거랑 아까 도수 분포표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연결시켜 줄 겁니다, 곧. 아, 그리고 세 번째도 나왔네. 그치? 그러면, 야, P인데,
확률 변수가 만약에 그지 뭐라고 할까 그지 1에서 확률 변수가 그지 뭐랄까 뭐 3까지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지 그냥 i는 1부터 3까지 p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지 이 범위 안에 있는 확률들을 다 계산한 확률이란 뜻이야. 그 확률의 총합을 나타내. 9-3번을 풀겠는데 9-3번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9-3번을 봤더니 흰 공 3개, 초록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합시다.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기로 할 때 x의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분포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흰 공이 3개고 초록 공이 4개인데 토탈 7개에서 몇 개를 꺼낸다고? 2개래. 2개를 꺼냈는데 이 중에서 흰 공의 개수래. 그럼 2개 모두 흰 공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 하나만 흰 공, 2개가 모두 흰 공이니까 확률 분포표는 이런 식으로 잡겠죠.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도 있겠지. 1인 경우도 있겠고 2인 경우도 있겠죠. 2개만 꺼낸댔으니까 2를 넘진 않겠지. 여기 개 이렇게 나오겠고 이 값은 1이 나오겠죠. 우리는 여기는 px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px 이퀄 0일 때 7개 중에서 2개 꺼냈는데 흰 공이 빵개야. 이거 어떻게 나오죠? 7c2분의 그치? 흰 공이 빵개이고 초록 공만 4개 중에서 2개가 다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4, 3이고 7, 6이죠. 그러면 얘는 7분의 2가 나오나? 그치? 여러분 7분의 2가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px는 1이 될 확률은 그치? 2개 뽑았는데 그 중에 흰 공이 하나 나온 거야. 그치? 7c2분의 그치? 3c1 곱하기 4c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3 곱하기 4고 그치? 얘는 7, 6이고 2니까 그치? 여기 3이 나오고 약분해서 답은 얼마다? 7분의 4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px는 2가 될 확률은 그쵸? 7개 중에서 2개를 몽땅 골랐는데 흰 공 중에서만 2개가 다 나온 거야. 그치? 얘는 3이 나오겠고 그치? 7, 6이고 2고 그치? 약분했더니 답은 7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실제로 여기 있는 확률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게 1번 문제가 되겠고 2번은 뭐래? 그치? 1번이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죠. 그치? 2번은 px가 1 이상이 될 확률을 그치? 그럼 요때와 요때의 확률을 모두 물어보는 거죠. 얼마? 7분의 5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아래 9-3번도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 확률 분포표를 그리십시오. 직접. 자,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라고 나왔는데 이산확률 변수? 이산이 뭐냐? 산계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지? 이어져 있다는 뜻이겠네? 연속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면은 확률 변수 값이 산계되어 있는 값이야.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값은 1부터 6이지. 1, 2, 3, 4, 5, 6이죠. 그럼 수직선상에 1, 2, 3, 4, 5, 6 하면은 어때? 점이 다 떨어져 있잖아. 이런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 그래.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확률 변수 대부분 다 이산확률 변수 아니야? 그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아침에 쌤이 아침밥을 8시에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때 자고 있었지? 그치? 아침밥 8시에 먹으면서 아이폰으로 온도를 딱 봤더니 16.7도였어. 그치? 그리고 9시 10분쯤에 집에 나오면서 차량으로 온도를 봤더니 15.2도, 좀 온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도가 16.7도에서 갑자기 15.2도로 확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지. 온도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떤 식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럼 내가 이때
온도 값을, 온도를 확률 변수 x라고 치었으면 확률 변수는 어떤 식으로 변하죠? 연속적으로 변할 거라고. 이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변화하는 값들은 대부분이 다 연속적인 데이터야.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들, 작은 것들은 이산적인 변화들도 되게 많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면 얘는 2부터 12까지 나오겠죠. 어때? 다 불연속적인 값들이죠. 대부분의 애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산확률 변수라고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필기하십시오. 책에서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이산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평균, 표준편차 이걸 설명할 텐데, 자, 한번 이런 내용을 살펴봅시다. 내가 아까 도수 분포표를 살펴봤잖아. 도수 분포표, 그치? 그치? 별량이 나오겠고, 그치? 도수가 나오고, x1, 그치? f1, x2, f2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치? xn, fn, 개, 라지 n, 그죠? 그런데 이게 확률이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이게 2학년 일반인데 수학 성적인데, 그치? 60점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이 30명이었대. 60점 받은 학생이 6명이나 있더래. 그러면 있어. 내가 그 반에 딱 들어가서 선생님 봤더니 30명이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이러는 거야. 아, 얘 수학 좀 못해 보이는데? 하면서, 놀러 와봐, 너. 야, 너 수학 60점이지? 그랬을 때 얘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 대답할 수도 있지. 아니면 정색을 하면서 아니에요. 저 70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선생님이 무심코 한 학생을 딱 찍었는데 그 학생이 실제로 60점 받은 학생일 수 있지? 그럴 확률이 얼마야? 그럴 확률이 얼마냐고. 내가 아무나 한 말 딱 찍었는데 걔가 실제로 60점 맞은 학생일 확률이 얼마냐고. 30분의 6이 나오겠지. 5분의 1일 거라고. 아, 그러면은, 그치. 여기서 이 60점이라는 이 점수에 대한 확률은, 그치. 30분의 6. 다시 계산하면은, 그치. 라지 n분의, 그치. 뭐, fn, 요런 꼴이 나오겠죠. 전체 도수 중에서 이 점수를 받은 학생의 도수가 나올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pn이 되는 거지. 그치. 확률이잖아, 확률. 그럼 얘네들을, 이 도수들을 이 값으로 다 나눠버린 값은 우리는 중학교 때 상대도수라고 배웠는데 그 상대도수 값이 뭐냐, 사실은? 확률인 거야. 상대도수 다 더하면 얼마였죠? 1이라고. 확률 다 더하면 얼마야? 1이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런 표와 확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중학교 때, 중딩 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확률 분포표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럼 얘네들을 이제 옮겨놓으면 되겠죠.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x라고 하고, 그치? px 이렇게 쓰겠고, 그치? x1, x2, 그치? 방방방, 그치? xn 하고 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1이 나오겠고, 그치? p1, 그치? p2, 방방방방방. 그러니까 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치? pi라는 값은 어떻다? 그치? 라지 n분의 fi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아까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배웠었죠. 걔네들을 p로 바꿔보자고. 아까 평균이 어떻게 됐죠? 평균 m이라는 놈은, 그치? 모든 총점을 n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 fi를 뭘로 나눠줬죠? 라지 n으로 나눠줬지. 그랬더니 요 값이 뭐야? 요게 pi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아,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 곱하기 pi, 이렇게 변해버렸네. 그죠? 그리고 아까 전체 도수의 합은 얼마라 그랬지? 1이지. 전체 도수의 합이 라지 n이니까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전체 도수를 라지 n으로 나눠버렸어. 그럼 1이었잖아. 근데 요게 뭐라고? pi라고, 그죠? 아,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pi의 총합은 얼마? 1, 이렇게 보는 거야. 평균은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계산됐지? 분산은 아까 봤더니, 그치?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 빼기 m,
제곱에 그치? fi를 라지 n으로 나눠놨잖아. 그치? 요 놈을 다시 해석해보면 그치?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 빼기 m의 제곱에 pi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요게 p니까. 그리고 요 놈 아까 계산할 때 이렇게 나왔었지. 그치?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의 제곱에 그치? 라지 n분의 fi가 나오겠고 빼기 m의 제곱도 이렇게 나왔었잖아. 근데 그 놈도 해석을 해보면은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의 제곱 곱하기 pi 빼기 그치? m의 제곱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pi로 다 바꿔놨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을 샀다 치자, 복권. 내가 1,000원을 내고 복권을 한 장을 샀는데 이 복권은 말이야 이런 식이야. 이 복권에는 그치 100만 원짜리 1등 상금이 있더래. 100만 원짜리 100만 원 그치 한 장 들어있대 한 장. 그리고 뭐 그치 50만 원짜리가 2개가 들어있고 그치 그리고 뭐 30만 원짜리가 뭐 4개가 들어있고 그치 그리고 없어 다 꽝이야 꽝 그치 나머지 개 전체 100장의 복권이 있더래. 100장 중에서 내가 1,000원을 내고 복권 한 장을 샀는데 그치? 그 중에서 1등은 100만 원, 2등은 50만 원, 3등은 30만 원 이런데 1등은 1명, 2등은 2명, 3등은 4명 이렇게 있대. 나머지는 다 꽝이야. 그럼 내가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잘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아니면은 꽝이거나 그치? 운 좋으면 2등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럼 복권 한 장을 내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있겠지. 얼마를 기대할 수 있겠냐? 운 좋으면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이 될 확률을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곱하기 얼마라는 거야? 확률은 100분의 1이 되겠지. 100분의 1. 그죠? 50만 원은, 그치? 1, 10, 100, 1000, 만, 10만 곱하기 얼마지? 100분의 2가 되겠고, 그죠? 3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곱하기 얼마? 100분의 4. 나머지 빵 곱하기 얼마? 100분의 얼마죠? 93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다 더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냐? 그치? 이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 기대값이라고 하겠죠. 근데 기대값의 구조가 어떠냐? 이 별량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1이지. 이 별량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2고. 그죠? 이게 뭐였어? 앞에서 계산했던 평균이었잖아. 평균인데 그걸 뭐라고 했지?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이제는 확률로 바꿔놨기 때문에 평균 대신에 뭘 쓰는 게 좋겠냐? 용어를. 기대값이란 용어를 쓰는 게 더 좋겠죠. 영어로, 여러분 영어로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지? 중학교 단어, 중1 때 단어 뭐야? expect이지, expect. 그치? 명상이 뭐야? expectation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니셜을 따온 거야. 어떤 기대값이냐? 요 x라는 값의 기대값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2하고 x 이렇게 씁니다. 2x 기대값. 그러면 얘는 뭐겠어? 이 값은 뭐겠냐? 무엇에 대한 기대값이야? 얘. 그치? pi인데 어떤 값? x가 아니고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겠냐? 2의 x제곱 이렇게 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사는 뭐가 된다? 분사는 말이야. 그치? 분사는 요 내용이 나왔지, 요 내용. 요 내용 봐봐, 요 내용. 무엇에 p가 있고 p 앞에 있는 값을 기대한다는 거잖아. 이 값의 기대값이지. 그럼 분사는 다시 쓰면은 2의 x 빼기 m의 제곱의 기대값이기도 하고 그 값을 열심히 뚫겨서 풀었더니 뭐가 되죠? 2의 x 제곱의 기대값 빼기 뭐야? m이지. m이 2x잖아, 그치? 그래서 2x의 전체 제곱이 되기도 합니다. 공식이. 이렇게 유도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겠어? 이 뭐라고 쓰겠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치? 2의 xi 곱하기 pi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기대값이야? 이 값의 기대값이잖아. 2의 뭐라고? 2x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필기해. 자, 그래서 분산도 어떤 값의 분산이냐라는 용어로서는 v 대신에 vx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vx는 표준 편차니까 어떤 값의 표준 편차냐라고 해서 단순하게 시그마 대신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정확한 표현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성질 하나 살펴봅시다. 어떤 확률 변수, 그치?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녀석에서 기대값 ex가 있고, 그치? 분산이 있고, 시그마 x가 있더래. 그치? 자, 그럼 ex식은 일단은 표현을 하면 ex는 말이야.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xi 곱하기 pi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분산, x에 대한 분산식은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 빼기, 요 값이 이제 m이니까, 그쵸? m의 제곱 곱하기 pi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시 쓰면은, 그쵸?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xi의 제곱 곱하기 pi. 요거 전개도 그렇게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m의 제곱. 혹은, 그죠? 요놈이 2x의 제곱 빼기, 그치? 2x의 전체 제곱, 요렇게도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대.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수학을 100점 맞고 한국사를 50점 맞았대. A 학생이. 또 B 학생은 이런 거야. B 학생은 수학은 50점 맞고 한국사를 100점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에서는 A 학생이 성적이 더 우수한 거냐? B 학생의 성적이 더 우수한 거냐? A? 그 이유가 뭐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수학과 한국사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데 우리가 실제로 시간표상에서 그치? 수학은 일주일에 5번을 들어. 한국사는 뭐 한 번이나 혹은 2번 듣는다 치자. 그걸 이수단이라고 하는데, 그치? 그러면 수학 100점과 그치? 한국사 100점을 동일선상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학생부에 기록을 할 때는 수학 100점을, 그치? 한국사 100점은 그냥 100점으로 기록하더라도 수학 100점은 한 300점으로 환산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환산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지. 다양한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어떤 반에 일반에 수학 평균이 60점이 나왔대. 평균. 그리고 철수는 말이야 70점 맞았어. 70점. 그리고 이 반에 그치, 표준 편차를 계산했더니 실제로 10점이 나오더래. 선생님 설명 좀 들어봐. 그러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생기부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수학은 100점 그대로 집어넣을 수 없다란 말이지. 왜? 한국사는 그냥 100점으로 넣었더니 수학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수학은 100점 만점을 300점으로 환산시킨다고 치자. 그럼 환산시키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곱하기 3을 해도 되겠죠. 곱하기 3. 그럼 곱하기 3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치? 어떤 민수라는 애는 10점 맞았대, 10점. 그러면, 그치? 100점 맞은 학생도 있잖아. 100점 맞은 학생이 몇 배가 되는 거야? 300점이 돼버리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0점이 돼버린다고. 얘 격차가 어때? 겁나게 커져버리지. 그랬더니 너무 불쌍하잖아, 민수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학생들을, 그치? 좋은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편법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모든 학생의 점수 플러스 200을 해버린 거야.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치? 여긴 뭐랄까, 영수라고 합시다, 그치? 영수는 영어랑 수학을 잘해서 영수인데, 얘는, 그치? 그래도 300점이 돼. 얘는 손해볼 건 없죠. 반면에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10점이 돼버렸어, 그치? 확 떠버린 거지, 그치? 괜찮지? 나쁘지 않지, 그치? 이런 방법이 있대. 단순하게 어떻게 해준 거죠? 더하기 200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더하기 200을 했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300점이고 얘는 210점으로 변해버렸는데 단순하게 더하기 200을 했을 때 그럼 평균, 반평균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 모든 학생의 점수가 플러스 200이 나와버리죠. 반평균도 그대로 수직 상승하겠죠. 얼마가 되지 얘는? 260점이 돼버릴 거라고. 그죠? 철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70점이 돼버릴 거라고. 그럼 이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어떻게 될 것 같아?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뭐였지 아까? 평균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수치지. 어떻게 되겠어 표준 편차?
점수가 각각의 점수가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란 말이야. 그렇지. 같이 이동해 버렸죠. 같이 이동해 버리니까 이쪽 중심이 일로 갔고 모두가 다 일로 갔으니까 이쪽에서 흩어진 정도는 여전히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게 얼마가 되죠? 그냥 10이 돼 버리는 거야. 실제로 왜 이런 예를 보여줬냐면 평균이 60점인 학생이고 철수가 70점이면 얘는 편차는 10이었지. 같이 옮겼더니 얘도 편차는 그대로 10을 유지해 버렸죠. 표준 편차는 편차들의 평균이었잖아. 변화가 없겠지. 이해되겠어? 반면에 그게 너무하잖아 얘. 그죠? 그냥 날로 200 먹은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안 되겠어. 모두 다 곱하기 3 한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 그치? 얘는 300점이 돼버린 거야. 그치? 철수는 얼마? 210점이 돼버린 거야. 그치? 민수는 그치? 울며 겨자 먹기로 30점. 누가 공부 안 하래. 그치? 엄청난 차이가 생겼죠. 반평균은 어떻게 되겠냐? 모든 학생이 곱하기 3을 해버렸어. 그치? 얘도 180이 돼버리겠죠. 그랬더니 철수랑 반평균의 격차가 얼마가 된 거야? 30점. 즉 몇 배? 3배가 됐단 말이야. 곱하기 3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된다고? 30이 돼버린다. 알겠습니까?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겠냐? 요놈의 제곱이니까, 그치? 9배? 여기서의 분산은 100이었겠고, 여기서는 900이니까. 분산은 9배가 되겠죠. 자, 이것도 너무한 것 같아. 그치? 얘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야. 안 되겠다. 모든 학생의 점수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100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쟤는 다시 또 300이 되겠죠. 곱하기 2 더하기 100이니까. 그죠? 곱하기 2 더하기 100이니까 얼마? 220이 되나? 그치? 얘는 얼마죠? 240이 되나? 민수는 이제 구제 받았어. 그치? 곱하기 2, 120이 돼버렸어. 그치? 표준 편차 어떻게 되냐고. 그치? 얘 격차 얼마지? 20으로 늘어났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20이 되냐? 모든 학생의 점수 곱하기 2 더하기 100이래. 2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그치? 단순하게 전체 점수를 더한다고 해서 같이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편차는 변화가 없는데 곱하기를 하면은 간격도 곱하기가 배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벌어진 정도를 나타낸 수치가 표준 편차니까 곱하기에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X가 있었는데, 그치? 여기서도 평균도 그렇잖아. 평균은 영향을 다 받아, 그치? 우리가 원래 평균이 X였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야. 야, 모든 학생의 점수에다가 200을 더했어. 그러면 2의 X 더하기 200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X 더하기 200과 같겠죠. 그죠? 260이 돼버렸잖아. 반면에, 그치?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200은 200 더한 수치는 변화가 없이 그냥 VX랑 같겠죠. 그죠? 시그마 X 더하기 200도 어떻다? 그냥 시그마 X랑 같은 상황이 돼버렸죠. 반면에 3X 해버리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럼 2에 그치? 3X를 해버렸더니 얘는 3 곱하기 2의 X가 돼서 180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리고 분산 3X는 어떻다고? 그치? 3의 제곱의 VX가 됐지. 그럼 여기서 시그마 3X는 어떻게 된 거죠? 3 곱하기 시그마 X로 된 거잖아. 여기서 시그마는 변화가 없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X를 어떻게 했죠? 2X 더하기 100으로 해버렸더니, 그치? 2에 2X 더하기 100은 어떤 일이 생겼죠?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100으로 변해버렸고, 그죠? 분산 2X 더하기 100에서는 뒤에 100이 영향을 끼치 안 끼쳐? 안 끼치니까 그냥 2의 제곱의 VX 얘랑 같겠죠. 그치? 시그마의 2x 더하기 100은 어떻다? 2 곱하기 시그마 x. 뒤에 더해진 숫자는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성적으로 설명했지. 이게 혹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겠죠. x 대신에 ax 플러스 b라고 놓고 각각의 값을 다 계산해도 나오겠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160페이지의 3번 내용이 되겠다. 직접 유도할 수도 있겠죠. 저기 더 직접 유도하는 과정들이 뒤에 나와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날로 먹었습니다. 이해되나? 성질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1, 2, 3, 4라고 나왔죠, 저기.
어떻게 계산하지? 아니, 그냥 계산해. EX만 보여줄게, EX. EX랑 VX만 보여주면 되잖아. 어차피 시그마 취하면 V 되는 거니까. 다 하는 거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새로운 점수를 YI라는 점수에, 요놈은 기존에 XI라는 점수에다가 A배를 해주고 B를 더한 값을 우리 새로운 YI라는 값이래. 그럼 2의 Y는 얼마냐 이거지. 2의 Y. 기대값. Y라는 점수의 기대값. 그치? 그럼 2의 그치? AX 더하기 B지요. 이거 계산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치? 자, 시그마를 계산했더니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저기 뭐냐. YI 곱하기 PI가 그치? 이게 나오겠죠. 자, 계산을 좀 더 해보면은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YI 대신에 AXI 플러스 B의 PI 이렇게 나오겠고 전개하면은 시그마 XI의 PI 더하기 B의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PI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뭐였지? EX잖아. 그치? 즉 A의 2의 X가 나오겠고 그치? 요 놈의 값은 1이니까 그냥 B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겠다. 분산도. 알겠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주구장창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잠깐 쉴까? 쉴 때가 됐어? 여러분도 한 게 뭐 있다고. 커피 한 잔 마실까, 근호야? 야, 혹시 그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 있냐? 카누 좋아해, 카누? 사 먹어. 농담이고 그냥 카누를 사다 놨어. 오늘 12문제 냈는데 다 맞는 학생이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정석 문제도 그대로 낸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한 2문제 정도는 변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12문제 중에 2문제가 변형이고 2문제는 딴 데서 나온 거예요? 8문제는 고지고대로 다 나왔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8개는 다 맞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서수령은 선생님 문제 있어요? 서술형은 서수령 문제는 다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그 중에 변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이지. 재밌네. 자, 9-4번 봅시다. 자, 주머니에 흰 공 7개랑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야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x의 확률 분포를 구하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치? 그치. 흰 공 몇 개? 7개. 그치? 붉은 공 몇 개? 3개. 토탈 몇 개? 10개죠. 몇 개 꺼낸다고? 5개를 꺼낸대. 그럼 5개 모두 흰 공일 수도 있겠네. 젠장 확률, 그치? 그러면은 흰 공이 최소 빵개가 나올 수 있냐? 그럼 붉은 공만 다 뽑았다는 건데 붉은 공은 3개니까 흰 공이 아무리 적어도 2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2, 3, 4, 5가 나오겠네. 그치? X, PX. 그죠?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가 2, 3, 4, 5. 여기는 뭐? 개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확률 분포표는 PX는 2가 될 확률은 얼마죠? 10개 중에서 5개 이게 계산이 짜증나네. 그치? 2개면, 그치? 흰 공이 2개, 그치? 3개 중에서 3개 이렇게 뽑는 경우죠. 야, 얘 한 번 좀 계산 좀 하면 얼마냐? 19, 8, 7, 6, 2고, 그치? 5, 4, 3, 2, 여기까지 하고, 그치? 7, 6, 2고, 얘는 1이니까. 야, 왜, 짜증나는 숫자를 이거 왜 냈지, 얘? 이거 누구야? 4니까 분모가 얼마야? 9, 7, 4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약분하면 3이고. 일단 얘 10CO는 계산하면 974래. 잘 기억해도 974. 그리고 얘는 73 이렇게 나온 거야? 약분되네. 그치? 4, 9, 36분의 또 약분되네 이거. 약분 되겠고. 그죠? 약분돼서 1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아싸 12분의 1입니다. 아이씨 이거 언제 다 계산하지? 계산해야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9-4만 풀 거야.
확 건너뛰려고. 나머지 다 이렇다는 거지. 이런 노가다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일 때 노가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인내력도 키우고, 그치? 이런 더러운 계산들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다 하면 실전에서 못할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3개가 나오려면 7개 중에서 3개, 그치? 3개 중에서 2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얘 빠르게 계산할 때 얼마나 9, 7, 4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얘는 7, 6, 5에, 그치? 3,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잽싸게 지워, 그치? 자, 또 잽싸게 지워. 또 잽싸게 지워. 12분의 5가 나오겠네. 갑자기 겁나게 커졌네. 그치? 그 다음에 PX는 4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그치? 10시 5에, 그치? 7시 4 곱하기 3시 1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네. 야, 7시 4랑 7시 3은 같지? 그리고 3시 1이랑 3시 2 같지? 그럼 똑같네, 이거. 그치? 12분의 5가 나오겠네. 그치? 끝났습니다. 여기 12분의 1 나오겠죠. 합이 1이니까. 그치? 1번 답은 이렇고, 그치? 2번 답에서 EX를 계산하려면 이제 계산을 해야 돼. EX는 어떻게,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EX가 되겠죠. 왜? EX가 뭐였어, 우리가?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XI, PI 요거였잖아. 그죠? 계산하면 12분의 1로 정리하면은 2 곱하기 2니까 2, 3 곱하기 5니까 15, 4, 5, 20 더하기 5 이렇게 나와서 12분의 이거 얼마야? 17, 37, 42가 나오나? 3으로 약분하면 얼마죠? 14가 나오나? 6으로 약분할 걸, 젠장. 그치? 2분의 7. 아, 평균은 2분의 7이 나왔대. 여기서 이제 분산도 구해봅시다. 분산은, 여러분, 대부분의 분산은 실제로 요걸 씁니다. 어떻게? 2x제곱 빼기 2x의 전체제곱. 요걸 가장 많이 쓰겠죠. 얘는 이미 계산되어 있지? 2분의 7로. 그럼 얘만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2x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지? 2x제곱은 이거잖아. i는 1항부터 n항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죠. 그럼 저 x가 이러면 x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얘는 2니까 4, 9, 9, 9, 16이고 25랑 얘네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지? 12분의 1로 묶어주면은 4 곱하기 2니까 8, 9, 3, 27, 16 곱하기 4, 64, 25 곱하기 5, 125 이렇게 나오겠네. 된장 겁나게 크네. 그치? 12분의 이거 얼마야 이거? 35? 35 이거 160? 160이니까 224 이렇게 나오냐? 얼뜻 봐도 잘 안 보여 이거. 6으로 약분돼? 안 돼. 그치? 아 이거 일단은 요거만. 그러면 4로 약분하면 얼마야? 4로 56?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56. 그럼 값은 얼마냐? 3분의 56 빼기 얼마야? 4분의 49야? 아, 된장 또 12로 통분해야 됩니다. 4 곱하면 얼마죠? 224인가? 3 곱하면 얼마죠? 3, 4, 12, 147? 그러면 얼마야 또? 7이고 1이고 71? 77? 12분의? 맞아 이게? 망할 틀렸네. 어디서 계산이 잘못한 거야? 아, 정석이 짜증나는 게 이러면서 계산은 12분의 7. 이거 어디 틀렸지, 여러분? 평균은 평균은 맞았는데 여기서 이게 틀렸다는 거잖아, 그치? 4, 아이 틀렸네. 아니 왜 이렇게 썼지? 내가 얘랑 얘를 곱해서 이러면 망하는 거를 내가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침착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돼. 얼마냐 이제? 4, 그치? 9, 5, 4, 겁나 커졌어 이제. 그치? 16 곱하기 5 얼마? 80. 그리고 25 곱하기 여기 25였는데 상대적으로 작았네, 그치? 요거 얼마죠? 70, 154, 154죠. 이거는 2로 나눠야 되겠다. 그냥 냅둬 이거 12분의 154. 어차피 이거 통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이제? 자, 12분의 154 빼기 얘가 얼마였어? 이제 4분의 49냐? 여기 곱하기 3 하면은 그치? 자, 12분의 154 얘가 얼마였어? 147인가? 12분의 7이었네. 그치?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푼대.
여러분들 뭐 어차피 9-4, 9-5번 다 이따가 할 거니까 넘어갑시다. 팍팍팍 넘겨. 넘겨서 선생님이 마지막 거 풀면 되겠지. 이렇게 확률표가 나와 있으면 그냥 껌이지, 그죠? 자, 필수예제 9-10번은 책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고 이게 갖는 의미가 있겠죠.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자, 9-10번은 어느 시험의 원점수 x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 할 때 표준 점수 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고 한다. 여러분들 실제로 1학년 때 모의고사 봤죠? 모의고사 봤잖아. 6월, 9월 모평 봤지? 11월인가 또 봤잖아, 그치? 그때 여러분들 그 성적표를 받았죠? 거기서 표준 점수라는 개념을 보지 않았어? 있었을 거야, 그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원점수. 예를 들면 수학을 100점 맞았대. 그치? 여기 100점 맞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모의고사. 그치? 보통 한 번쯤은 다 100점 맞지 않아? 만약에 수학을 100점 맞았는데 표준 점수 칸을 봤더니 140 몇 점으로 나와 있어. 그죠? 그럼 도대체 그런 개념이 어떻게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예를 들면 수학 100점인데 수학이 겁나게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어는 겁나게 쉬운 시험에서 90점 맞았대. 그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 시험에서 수학을 90점 맞고 영어를 100점 맞았대. 그러면 둘 다 평균은, 총점은 190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더 가중치를 줘야 돼? 전자. 즉 수학이 겁나게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 사실은 더 잘하는 거잖아. 그런데 둘 다 똑같이 190점을 하면은 억울하겠지. 그런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표준 점수라는 제도야. 표준 점수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느냐? 뒤에 정규분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수학이 겁나게 어려웠단 말이야? 그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이렇다, 그치? 평균이 여기 있어.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많이 물려있죠. 수학이 겁나게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은 얘네들이 여기 봐봐. 여기 점수, 이게 점수래, 점수. 그 학생의 점수 위치는 이 겁나게 끝에 잘하는 거야. 제일 잘하는 거야, 여기. 그죠? 이해되겠어? 근데 영어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치? 100점이래. 걔는 사실은 이 정도인 거야. 왜냐면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100점인 거잖아. 근데 영어는 동점자 겁나게 많겠지. 근데 수학은 겁나게 어려운 시험에서 만약 1등급 커트라인 78이야. 근데 100점이야. 그러면 전국 상위 몇 프로냐면 0.00 몇 프로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국의 수학 만점자가 한 1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0점 맞은 거란 말이야. 그거랑 이제 전국의 영어 100점은 1000명이 넘는데 차이가 안 나지. 잽이 안 되는 점수잖아. 그런 걸 보정해 주는 방법이야. 그게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되겠다. 자, 그럼 표준 점수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고로 어떤 확률 변수가 있으면 요놈의 평균이 있지,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있지. 그러면 이 점수를 그놈의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눈 요 값을 보통 Z라고 쓰거든. 이게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Z는 2의 Z는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2의 Z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시그마분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배웠던 대로 내가 2에 여러분 AX 더하기 B는 어떻게 나오죠? A 곱하기 2의 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혹시 요게 상수니까 그죠? 시그마분의 2의 X 이렇게 나오겠죠. 빼기 시그마분의 M. 근데 요게 M이니까 이건 뭐가 나오죠? 0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분산은 그죠? 시그마분의 X 빼기 그죠? 시그마분의 M인데 뒤에 숫자는 의미가 없고 곱해지는 놈이니까 그죠? 시그마의 제곱분의 V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VX가 시그마의 제곱인데 그럼 얘 1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모든 변수들을 그치?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분산이 1이면 표준 편차도 1일 거 아니야. 식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야, 얘가.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화라는 용어를 쓰겠다. 근데 정석에서 그 문제를 살짝 건드린 겁니다. 지금 9-10번에서. 어느 시험의 원점수 x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할 때 표준 점수 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고 한다. t는 그치? a 곱하기 그 값이 z지. 그치? az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대. 그러면 수능에서는 말이야. 표준 점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런 식이야. 그치?
보통 2 곱하기 그지? x 빼기 m의 시그마 더하기 100 이렇게 나온대. 그럼 뭐냐면은 표준 점수는 언제 100점이 되겠어?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 받으면 그냥 100점이 되는 거야. 그치? 수학 겁나 어려운 시험에서 내가 60점 받았대. 근데 평균이 60점이었어. 걔는 표준 점수 100점인 거야. 알겠어? 겁나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 받았대. 그러면 쟤는 이 Z값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보통 3점대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얼마? 160이 되는 거야. 160. 보통 난이도의 시험에서는 표준편사 Z는 100점 맞아도 2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나게 어려운 수학 시험에서 수학을 100점 맞으면 표준 점수가 무려 160까지 올라가고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국어가 보통의 난이도였다. 그럼 140 몇 점이 나와. 근데 대부분 항상 여러분들 수능에서 표준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항상 수학이었어. 수학의 표준 편차, 그냥 표준 점수에 변환할 때 점수 표기 난이도에 따라서 가장 만약에 탄력적으로 변한단 말이야. 반면에 국어랑 영어는 뭐 100점 맞으면 뭐 142점 한 개 틀리잖아. 138점 뭐 별 차이 안 나. 근데 수학은 100점 맞으면 예전에는 17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 겁나게 어려운 시험에서. 그러면 그치 수학 100점 맞으면 영어 뭐 국어 한두 개 틀려도 잽도 안 돼. 모든 걸 다 커버해. 알겠습니까? 항상 수학이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비단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시까지 갔을 때는 그치 항상 모든 시험에서는 수학이 가장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열심히 수학 공부하십시오. 이러한 이유가 있더래.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인데 얘가 표준 점수가 50점, 표준 편차가 15점의 확률표를 이룬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T라는 확률 변수가 그렇다는 거야. 그치? 2의 T가 얼마라고? 50점이래. 지지리도 못하네. 그치? 얘가 빵이어도 100인데. 그치? 그리고 그러면 VT는 얼마라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이제 15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래.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인 점은 어느 시점에서 75점 오는 학생의 표준 점수를 구하시오. 뭐야?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Z를 알 테니까 그치? Z는 어떻죠? Ezet은 얼마야? Ezet은 방금 계산했잖아. Ezet은 얼마지? 0이죠. 그치? Vzet은 얼마지?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게 T가 결국 이렇게 지금 A,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T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AG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냐? 그치? A에 2에 G 플러스 B인데 얘가 지금 빵이잖아. 그러니까 B가 얼마? 50이라는 거죠. 그죠? B는 50이 된 거야. 그리고 얘는 15의 제곱이죠. 그치? 15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V의 T는 그치? A 제곱의 VG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얘가 1이니까 그냥 A 제곱이네. 그죠? 따라서 A는 얼마다? 15 이렇게 A가 양수라고 나왔죠. 그죠? A는 15고 B는 50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래?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어느 시험에서 75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를 구하시오. 그럼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는 T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T는 15에 그치? 시그마 X 빼기 M 더하기 얼마? 50 이렇게 적용하고 있더래.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점수는 얘는 70점이고 75점이고 실제 평균은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상태로 집어넣어 라는 뜻이잖아. 15 곱하기 얘는 75점이야? 75점이고 그때 평균은 얼마야? 65점이고 그치? 표준 편차는 5인 상태에서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 그치? 요거는 2니까 30이니까 답은 얼마? 표준 편차로 80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항분포 이거 20분 남았는데 이항분포 해야죠. 이항분포 면제가 3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건 또 이상한 문제 증명이야. 증명. 그건 뭐 여러분들이 풀지 마.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증명을 내가 해줄 테니까. 자, 이항분포는 말이야. 지금 같은 이런 이사확률 분포인데 이 확률 분포가 어떤 그치 자주 언급되는 분포인데 좀 특이한 분포야. 자, 뭔지 한번 봅시다. 이항분포. 그래서 아주 특이한 분포이기 때문에 얘는 공식화 시킬 수도 있더래. 공식 외워두면 아주 편하겠죠.
자, 공식 유도까지도 할 수 있는데 공식 유도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선생님이 공식 유도를 하겠고 그 녀석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식 유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공식까지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 2등급,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굳이 유도할 필요까지는 없고 활용 정도만 잘하면 돼. 알겠죠? 4번인가? 4번 이항분포가 되겠다. 자, 이항분포니까 이항이 영어로 뭐냐면, 그치? 자전거가 뭐야? 바이시클이지, 그치? 여기서 접두어 바이가 뭐야? 두 개라는 뜻이야, 그치? 바이노미얼입니다. 그리고 분포는 뭐죠?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지. 그래서 B라는 요 이니셜을 많이 쓴다고, 그치? 어떤 식이냐면, 확률 변수 X, 그치? X는 보통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런 식으로 쓴다. 이항분포 N, P 이렇게 쓴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은 이거야, 그치?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변수, 미안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N, P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읽어.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또 근데 무슨 말이야? 응?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어제 배웠죠. 독립시행이라고. 그치? 독립시행. 독립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 무슨 말이지? 독립시행에 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3의 배수. 3분의 1이지.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우리는 그런 단순한 확률 말고 주사위를 4번 던져. 4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2번 발생할 확률 어떻게 계산했죠? 어제?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 4번 던졌는데 4C2의 그치? 3분의 1의 2승이고 그죠? 3분의 2의 2승 이렇게 계산했지. 그죠? 이게 독립시행이었잖아. 자, 그러면 이항분포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것도 확률 값이잖아. 확률 값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 독립시행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확률 변수가 뭐겠어? 요 값이 확률 변수일 텐데 방금 요 2는 뭘 의미했지 방금?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그치? 3의 배수가 2번 발생할 확률이죠. 즉 뭐야?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이항분포가 되겠다. 정리.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요 놈을 해석은 이제 이렇고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그치? 사건 A가 그치? 일어날 확률이 그치? P 이거 그치? N회 여기서 N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이 P는 요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N회 독립시행에서 그치? 사건 A가 그치? X회 발생되는 경우 그치? 는 그치? 확률 분포를 뜻하는 개념이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1번 P X가 K를 확률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이런 말에서 그치? N번 시행했는데 이게 K번 발생한대. 어떻게 계산하죠? 그리고 단 Q는 뭐라고 쓸까? 1-P를 Q라고 씁시다. 야, N번 시행했는데 그게 K번 발생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NCK. 그죠? P의 몇 승? K승. Q의 얼마? N-K승. 이렇게 정의되겠죠. 확률. 이해되냐 안 되냐 이거. 독립시행에서 배웠잖아. 그치? 근원은 이해 안 가겠지 지금. 어제 빠졌으니까. 부지런히 보고 있어? 이번 주까지 다 볼 수 있겠어? 그치? 날방 까. 응? 자, 두 번째는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지? 여러분 그러면 이때 K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어? K. 아니, 생각을 해봐. 어? 그렇지. 0부터 n까지겠지. 0번 나올 수도 있잖아. 주사위를 n번 던졌는데 그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잖냐. 0부터 n번 다 나올 수도 있지. 그치? K는 0, 1, 2, 방방방 n이 될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그럼 K는 여기서 0부터라고 쓰겠네. 0부터 n까지. 그치? Px equal K. 다시 쓰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PXK는 어떻다고? 그치? NCK에 그치? P의 K승, Q의 N-K승인데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모든 확률의 총합이잖아. 1이지 1. 여러분 P랑 Q는 어떤 사건이냐? 여사건이지. P 더하기 Q는 얼마야? 1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녀석의 기대값이 있겠지. 기대값. 기대값은 원래대로 씁시다. 그치?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그치? 확률 변수 K 곱하기 그치? Px equal K 이런 식으로 쓰겠고 K는 0부터 N까지. 그치? K 곱하기 NCK의 P의 K승의 Q의 N-K인데 이게 공식화돼서 얼마가 되냐면은 N 곱하기 P가 되더래. 그리고 4번 그러면 시그마 그치? VX도 나오겠죠. VX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그치? K 빼기 NP가 되겠죠. NCK의 P의 K승의 Q의 N-K승 요 놈은 공식화 시키면은 요 놈을 분해를 하면은 우리 VX는 2X 제곱 빼기 2X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치? 2X는 어떻게 쓰지? K는 0부터 N까지 그치? K의 제곱의 제곱 그치? PX equal K 빼기 그치? 2X의 전체 제곱이고 다시 좀 더 자세히 쓰면은 그치? K는 0부터 N까지 그치? K의 제곱에 NCK의 P의 K승, Q의 N-K승이 나오겠고, 그치? 아이씨, 이거 쓸까 말까, 그치? 그냥 EX, 그치? 이렇게 씁시다. 그 결과 뭐가 된다고? 얘는 N 곱하기 P 곱하기 Q 이렇게 나오더래. 그치? 책에서 여기까지 나왔고, 다섯 번째는 책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도. 그러면 이에 A의 X승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치? 요 놈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그치? A의 K승, NCK의 P의 K승, Q의 N-K승이 되겠고 그 결과 뭐가 된다? AP 플러스 Q의 N승으로 나온다 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다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유도는 내일 해줄 텐데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돼. 뭘 결과만 아닙니다. 이 수식 전체를 구조를 깨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항분포는 앞에서 배웠던 확률 분포랑 같은데 공식화 시킬 수 있는 확률 분포인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확률 분포표를 막 그려가지고 기대값이랑 분산 다 계산했잖아. 그냥 공식 한 방으로 끝난다는 거지. 얘는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풀이가. 독립시행과 관련된 내용이죠.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발생 횟수야. 횟수. 그러니까 0부터 n까지 가능한 숫자가 되겠죠. 그죠? 너 오늘 리프팅 8개 하겠냐? 책에서는 미분을 통해서 증명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책에서 있는 거 증명 방법도 여러분 한 번쯤 익혀야 되겠죠? 그럼 책 증명 말고 다른 증명으로 내일 해줄게.
자, 우리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는 NP, VX는 NPQ라는 사실. 자, 9-11번을 봅시다. 한 쌍의 부부가 앞으로 20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편이 0.1호고 아내가, 여자가 더 높아. 그죠? 남자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남자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에 대한, 그치? 내용이 많이 나오지. 겁나 무모하죠. 아무튼, 아내가 0.2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부부 10쌍 중에서 20년 후까지 적어도 한쪽이 살아있는 쌍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그랬네. 단 부부가 각각 생존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한쪽이 살아있는 경우, 그러면 둘 다 사망한 경우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둘 다 사망해. 남편이 사망할 확률 얼마? 0.85. 아내는 0.8이죠. 계산하면 얼마 이거야? 8, 8, 5, 40, 8, 8, 64, 68, 0.68이 나오나? 그죠? 둘 다 사망할 확률은 0.68이니까 적어도 한쪽이 살아있을 확률은 얼마라고? 0.3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10쌍의 부부, 그러니까 어느 한 쌍의 부부가 20년이냐? 20년 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라고? 0.32래. 이제 근데 이런 부부 몇 쌍? 10쌍이지, 10쌍. 그치? 10쌍 중에서 그렇게 살아남는 부부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0에서부터 10까지 취할 수 있겠죠. 그럼 x는 이항분포, 그치? 10,0.32를 따르는 거죠. 요거 이해돼? 적지 말고 잘 봐. 요거 이해되냐고. 각각이 독립된 사건 10번이잖아. 한 번 발생할 확률이 0.32래. 주사위에서도 그랬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1번 뭐야? 평균과 분산 구하면 되겠죠. 평균 얼마지? n 곱하기 p라 그랬잖아. 그럼 3.2가 나오겠죠. 그치? 분산은 얼마야? npq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0.32 곱하기 0.68 요걸 계산하면 돼. 감산을 못하겠다. 그치? 0.68 곱하기 3.2냐? 28에 16이고 6이 12, 38에 24, 36에 18, 20, 그치? 6, 7, 1, 2, 하나, 둘, 셋. 아, 그럼 얼마라고? 2.176 이렇게 나오겠죠, 분산이. 자,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혹시. 그러면 2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아까 공식 있잖아, 분산 공식. 분산해서 어떻게 됩니까? 2x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얘는 2.176 분산은 얼마였어? 3.2의 제곱이야. 3.2의 제곱. 자, 이걸 빠르게 암산하면 얼마다? 12.416이 납니다. 12.416. 이해되겠죠? 자, 9-1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 혹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9회에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치? 기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야,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근데 그걸 몇 번 던졌다고? 9번 던졌대. 9번 시행했대. 그럼 확률 변수, 그치?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얼마? 9,3분의 1을 따른다는 거죠. 그지? 근데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2의 x 마이너스 얘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거, 그치? 계산하면 a의 x제곱 빼기 2x 얘를 계산하라는 거죠. 근데 요 놈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지 아까? 분산에다가 그치? 2x의 제곱에 2x의 전체 제곱을 계산한 게 얘였고 빼기 2x네,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2x는 얼마냐? np니까 얼마야? 3이 나오겠죠. 분산은 얼마야? npq니까 그치? 여기다가 q 3분의 2까지 곱해주면 얼마? 2가 나오겠네. 그치? 끝났네. 얘는 얼마다? 2고 얘는 9고 빼기 3이죠. 그럼 얼마? 8 나오나? 8 나왔습니다.
자, 2번이 아까 내가 5번으로 적어준 그 공식인데 한 개의 주사위를 10회 던져서 4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그치? 이항 분포 10,6분의 1이 되겠죠. 4의 눈이 나올 확률이 x일 때 그치? 2의 4의 x승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그치?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그치? n이고 p니까 그치? 4 곱하기 p 6분의 1 더하기 q는 얼마? 6분의 5의 10승. 이렇게 공식화로 정리될 수 있겠네. 6분의 9, 2분의 3이야? 2분의 3의 10승이 나오겠다. 자, 여러분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여기 겁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 27문제나 있어. 내일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고 여유가 되는 학생들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해. 맨 마지막 거 9-13번은 굳이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10분 후에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다. 3시 10분부터